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제가 그동안 후두염을 좀 앓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데 좀 껄끄럽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료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진단 기준과 또 내담자 중에 1단계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아동 또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어떤 미술 치료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2013년 이전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5가지 독립된 범주로 나누어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표를 잠깐 보실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DSM-4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5가지로 나누었었죠. 하지만 개정된 진단 매뉴얼 DSM-5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한 가지 범주의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자폐증이 경하든 중하든 혹은 과거에는 아스퍼거로 진단을 되었더라도 새로 개정된 DSM-5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만 진단이 된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DSM-5의 ASD에 대한 진단 준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 치료를 통해서 우리 ASD 아동들은 어떤 점들이 좀 더 향상될까요? 제가 4가지로 모아서 말씀드려 보면요. 그 첫 번째는요. 상징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미술을 그리면서 어떠한 상징성들을 그동안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또는 말이 안 되었던 것들이 비언어적으로 치료사가 알아들어주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번째는요. 표정을 인식하고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조금씩 향상되게 됩니다. 치료사의 표정이라든지 말투 또는 어떠한 단어들을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습득하면서 거울 효과처럼 어떠한 현상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번째는요. 감각 문제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각 처리 장애라는 것은 SPD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 미술 치료는 특히 SPD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ASD 아동들은 불쾌한 자극에 대한 내성이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기 자극 행동을 조금 더 보다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술 치료를 통해서 평소에는 좋아하지 않았던 질감, 냄새 같은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 자극을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것은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더 둔감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실제 생활에서도 이러한 감각을 접할 때에 그전처럼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보냈던 것들도 조금씩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종이를 붙이다가 우연히 만졌던 그 풀의 끈적거림, 이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는 견딜 수 없었던 질감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접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풀이 아니라 다른 끈적임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는요. 역시 손을 가지고 아무래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근육이 발달된다. 이러한 미세 운동을 계속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끔 자극을 준다라는 점이겠죠. 특히 이 소근육은 뇌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를 만지고 주무르고 찢고 오리고 붙이고 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상당히 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과 어떤 것들을 하면 좀 좋을까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찢는 것을 강박적으로 한다든지 강박적으로 똑같은 아이템을 색만 다르게 해서 그린다든지 저한테 왔던 우리 내담 아동처럼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박적으로 만들거나 그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잡지라든지 다른 재미있는 그림들을 주시면서 찢어서 이것으로 콜라주를 할 수 있게끔 돕는 것도 미술치료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네, 실제로 자폐 예술가로 불리는 그랜트라는 미국 청년의 콜라주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작품은 심지어 4,000불에 판매되기도 했고요.
대중연설 활동을 통해서 모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역시 촉각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당연히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면도 크림이라든지 또 밀가루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촉각을 점점 발달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자베 스펙트럼 우리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비누 방울 불기예요. 비누 방울을 우리 선생님들과 아동이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선생님과 라포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아이가 전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수 있다면 비누방울을 통해서 작은 거 좋아해, 큰 거 좋아해, 아니면 여러 개를 불어줄까 이런 어떤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최소한 어느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비누방울에 대한 단답형이라도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아이에게 비누방울을 불 수 있는 걸 넘겨준다든지 해서 같이 또 손동작을 맞추어서 운동까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미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ASD 환자가 이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작가로 데뷔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능력 중에서 특히 예술적 감각을 키워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